지금 저 한국 선수 제정신이야? 예의 스포츠인 유도 경기에서 왜 저렇게 날뛰는 거야? 여기는 파리올림픽 유도 경기장. 무슨 이유인지 일본 관중들의 야유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한국의 김민종 유도 선수가 라이벌인 일본 선수 사이토 타츠루를 한판 승으로 이기고 결승 진출을 확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관중들은 김민종의 승리 세레머니가 추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는데요. 최근 한국의 우수한 성적이 달갑지 않은지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이 얼마나 잘하고 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기 질투를 하는 건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한 언론사에서 일하는 유키라고 합니다. 파리올림픽에 관련한 취재를 위해 프랑스에 현재 머물고 있는데요. 이번 출장으로 인해 저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를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먼저 한국인 분들께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짙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어요. 극우 성향이 강한 부모님은 언제나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이고 일본인이 어떤 민족보다 예의 바르고 우수한 민족이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말을 세뇌당하듯이 듣다 보니 그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가면서 약간씩 저의 생각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일본이 세계 제1의 나라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죠. 언론사의 새내기로 입사한 저는 선배 한 명과 함께 이번 파리올림픽 취재를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경기는 꼭 관람하면서 열심히 응원하리라는 생각도 했고요. 어쨌든 나름 프랑스도 선진국이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파리로 출발을 하였죠. 하지만 파리에 도착한 순간 저의 기대는 실망으로 뒤바뀌었어요. 더운 날씨로 불쾌한 것도 있었지만 파리 시내로 간 순간 이상한 냄새가 뒤섞여 여기가 선진국인 프랑스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면으로만 보던 멋진 예술과 미식의 나라는 어디로 가고 소변 냄새에 쓰레기가 나뒹구는 더러운 거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생강 인근에 간이 화장실과 소변기가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저는 같이 간 동료에게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파리올림픽을 보러 온 관광객들을 위한 화장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이 화장실은 문이라도 달려있기라도 하지 소변기는 칸막이도 없고 그냥 길바닥에서 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던데요. 알고 보니 파리는 화장실 부족으로 노상방뇨와 악취로 악명이 높더군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더러운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요금을 내야 한다니 기가 차더라고요. 예전에 파리에 여행을 와봤었다는 동료는 그나마 이건 볼일을 볼 수 있게 마련이라도 해놔서 다행인 거야. 내가 왔을 때는 화장실을 못 찾아서 난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파리 시민들이 괜히 노상방뇨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화장실 부족으로 생긴 부작용이지.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저희는 너무 비싼 요금에 이동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밥값은 어떻고요? 프랑스에 온 지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이미 엄청난 지출을 했어요. 물론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오면 분명 지적당할 게 뻔했어요. 올림픽 기간에만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물가가 비싸서 계속 싼 것만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이왕 오게 된 거 즐겁게 취재하고 화장실 외에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올림픽 개회식 날을 기다렸어요. 개회식 날, 생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비가 내려 자리를 뜨는 사람이 많았고 배를 타고 입장하는 선수들이 색달라 보이긴 했지만 똥물 색깔의 생강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생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다고 들었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나요?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 더러운 생강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파리 시장은 생강에서 수영까지 하면서 수질이 괜찮다고 입증하려고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영 아니었거든요.
사실 올림픽 막바지에 가고 있는 시기지만 개막 때부터 프랑스는 여러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경기의 매너도 엉망이었고 올림픽 최초로 경찰 병력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죠. 원래 치안이 안 좋기로 소문난 프랑스였기에 올림픽 기간에 특히나 치안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걸 참가국에게 떠넘기기라도 하듯 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파견 경찰은 자국 국민의 도움 요청을 우선 처리를 한다는 계획 아래에 파리 시내를 다니면서 전반적인 범죄 예방이 주 업무였습니다. 파리 시내는 테러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고 소매치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 제발 별탈 없이 지나가야 할 텐데 말이죠. 저도 길을 가다가 각 나라에서 온 경찰들을 보았어요.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는데 우리의 발음에 문제가 있는지 경찰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경찰이 보이길래 대화를 시도했어요. 다행히 한국 경찰은 우리의 영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것 같았죠. 제가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는 편이지만 이번만큼은 공정하게 바라보겠다는 생각으로 파리에 온 거거든요. 저희는 간단한 질문들을 몇 가지 건넸어요. 파리에 파견되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나요?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파리올림픽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의 도난 피해를 돕기 위해 경찰서로 같이 이동해 도난 사건에 관한 절차 진행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매일 12시간 일을 하느라 우리나라 경기를 보진 못하지만 예상보다 더 잘해주고 있는 한국 선수들을 보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한국 경찰의 말대로 한국은 정말 우수한 성적을 올림픽에서 내고 있었는데요. 8월 7일 현재 금메달 11개로 종합순위 6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뒤를 우리 일본이 바짝 따라잡고 있었고요. 한국은 처음에 금메달 5개에서 6개 정도를 목표로 했다고 했는데 이미 10개가 넘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남자 유도 100kg 이상급 준결승전이 있었어요. 제가 관심을 두고 보았던 이유가 한국과 일본이 겨루는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김민종 선수와 일본의 사이토 다스루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사이토 다스루 선수는 LA 올림픽과 서울 올림픽에서 2연패를 달성한 사이트 히토시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판 승으로 김민종 선수가 승리를 하자 기쁨의 세레머니를 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도는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스포츠인데 그 정신을 위반한 행동이라는 것이었죠. 한국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 역시 약간은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얘를 중요시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이니까요. 이 내용의 기사는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마침 인사도 하기 전에 저런 세레모니를 하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 한국 선수의 세레머니는 추했다. 유도가 쇼는 아니지 않느냐. 등 좋지 않은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일본의 황당한 트집 잡기다. 아베 우타 선수의 패배 후 대성통곡은 무도를 지킨 것이냐? 이런 반대의 댓글들도 달렸죠. 저는 어쨌든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 달리 보게 된 경기도 있었는데요. 바로 탁구 여자 단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신유빈 선수와 일본의 하야타 히나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접전 끝에 신유빈 선수가 패하게 되었고 승리한 하야타 히나 선수는 승리의 눈물을 흘렸죠.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경기에서 패한 신유빈 선수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일본 선수에게 다가가 웃는 얼굴로 따뜻한 포옹을 해준 겁니다. 그 행동은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하야타 선수에게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이었을 겁니다. 신유빈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하야타 선수의 실력을 인정한다는 말을 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하면서 다음에 또 도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유빈 선수는 나이도 어린 선수로 알고 있는데 멋진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며
보는 이들을 가슴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우리 일본도 신유빈 선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성숙한 태도를 칭찬했죠. 두 선수의 포옹하는 장면은 올림픽이란 이런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선수로 인해 한국이 더 좋게 봐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료 역시 한국의 따뜻한 면모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이번 파리올림픽을 취재하면서 우리를 가장 괴롭힌 게 음식이 맞지 않아서인데요. 매일 뭘 먹을지 고민하는 것도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미식의 나라라고 하지만 저희가 먹어본 음식은 솔직히 맛이 별로 없기도 했고 너무 비싸서 항상 사 먹을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러던 중 영국 기자들이 코리아하우스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죠. 한국을 알리는 홍보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음식과 음료, 여러 가지 굿즈도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돈 쓸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쓰자라는 생각으로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뭐가 그리 대단한 게 있길래 긴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하나 라며 생각했는데 입장하는 순간 규모에 압도당했답니다. 사람들이 올림픽 보러 온 게 아니고 여기 오려고 파리에 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니 몰랐던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의 인기는 대단했어요. 파리올림픽의 인기보다 코리아하우스의 인기가 더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곳은 한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공간이었는데요. 그 규모가 엄청나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대극장과 소극장을 갖추고 있었고 건물 전체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음식과 K-팝, K-뷰티 등 전 세계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한복 패션쇼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입어도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다채로운 색상이 인상 깊었고 세상의 모든 색상을 다 사용한 듯한 화려한 색상의 한복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멋진 드레스였어요. 일본의 기모노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한복은 뭔가 더 우아하고 격식 있는 모습이었죠. 아무튼 저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같이 간 동료는 한국 여행을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간접 체험을 하게 돼서 정말 좋다고 했답니다. 일본에서도 인기 많은 K-팝을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일본은 약간 위선적인 부분이 있는데 겉으로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K-팝을 모르면 대화에 낄 수가 없을 만큼 한국 문화를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동료와 저는 비비고 시장에 기다리는 줄이 길어서 이걸 굳이 기다렸다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오늘 먹지 못하면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줄을 섰습니다. 여기 사람들 말에 따르면 매일 재료가 일찌감치 품절이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만두가 정말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자꾸만 먹고 싶은 맛이었거든요. 일본에서도 만두를 많이 먹긴 하지만 여기서 먹는 것만큼 맛있지는 않았어요. 똑같은 만두인데 일본 만두와 한국 만두의 차이점이 뭐길래 이렇게 다른 맛이 날까요? 저의 동료는 한국의 코리아하우스처럼 뉴질랜드 홍보관도 가봤다고 했는데 작은 홍보물품 한 개를 주는 게 전부였다는 말을 했어요. 한국의 코리아하우스처럼 즐길 거리가 많은 홍보관은 없는 것 같다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선수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맛있게 비빔밥을 먹는 한 선수는 한식의 맛에 감탄하며 여기가 선수촌 식당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넌지시 하기도 했죠. 각국의 선수들은 취향에 따라 한식을 즐기며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이 이렇게 선수들을 밖으로 내모는 꼴이 되다니 이번 올림픽이 잘 마무리가 될지 걱정입니다. 제가 일본과 한국의 경기를 위주로 관심을 갖다가 우연히 남자 펜싱 경기를 보았는데 한국 선수의 외모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가 나온 줄 알았다니까요. 외모도 외모지만 한국 선수들의 경기 매너를 보고
급기야 한국을 응원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 선수들의 비디오 판독 요청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특히 구봉길 선수의 심판에 대한 판독 요청은 자세를 낮추고 부탁하는 모습이었는데 유럽 선수들과는 너무나 다른 대처 모습으로 저도 처음에는 이상해 보였어요. 알고 보니 구봉길 선수만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공손하게 어필하는 방법이었죠. 간절하게 두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다음 두 손을 합장하는 자세였는데요. 이렇게 부탁하면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어요? 정말 똑똑한 선수인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무릎을 아예 꿇는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시작 전에 심판과 마주치게 되면 가벼운 눈인사를 하면서 안부를 묻기도 한다는데 정말 사회생활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실력과 예의를 모두 갖춘 모습은 지켜보던 세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비디오 판독 요청의 자세는 여느 유럽 국가들처럼 당당하고 압력을 넣는 듯한 태도였는데요. 심판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서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죠. 한국의 승리가 확정된 순간에도 경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포즈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보던 프랑스의 관중들 역시 야유를 보내며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기면서 양국의 경기 매너 수준 차이는 극명해졌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저는 한국의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들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양궁 경기에서도 상대 선수를 배려하는 모습에 모든 이들을 감동시켰는데요. 바로 양궁 남자 리커브 개인 64강에서 세계 랭킹 2위의 김우진과 경기를 치른 차드의 마다의 선수가 고마워요 한국.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마다의 선수는 김우진 선수와의 경기에서 완패를 하면서 32강 진출에 실패를 했고 경기 중 관역의 일점 부분에 쏘기도 하는 등 실력에서 차이가 많이 났지만 한국 선수와 한국 응원단의 용기를 내라는 격려의 박수를 받으면서 한국의 고마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다에는 19살 때 우연히 활쏘기를 배우는 어린이들을 보고 양궁을 시작해 독학으로 실력을 쌓아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체스터 가드도 없이 힘든 상황 속에서 경기에 임한 마다에는 올림픽에 출전했다는 것 자체가 기쁘다는 말을 하며 최고의 선수와 경쟁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뭔가 주눅이 들 수도 있었는데 그걸 비난하지 않고 용기를 주기 위한 박수를 보내줬던 한국인 관중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가감없는 진실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파리에서 보았던 가슴 따뜻한 한국인들을 한국에 갔을 때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국을 더 이상 적이 아닌 친구로 인정하게 된 일본인 유키 씨의 사연을 들려드렸는데요. 한국에 오시면 정 많은 한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답니다. 여행 오시면 또 사연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으로 메달 순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유독 한국 선수들의 훈훈한 외모가 세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펜싱 종목에서 오상욱 선수와 구봉길 선수가 경기 중 마스크를 벗을 때마다 지켜보던 여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의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한국인 지민 씨의 가슴 벅찬 사연이 도착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유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생활한 지는 1년 남짓이 되었는데요. 외롭고 힘들었던 유학 생활을 하던 중 파리올림픽을 시청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이 큰 힘이 되었고 이곳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에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한국의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 벅찬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지난 7월 프랑스를 물먹이며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내는 순간에도 한국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껴졌었는지 몰라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체코를 방문했을 때 신규 원전 수주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었는데 한국에 밀리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지만 동양인으로서 약간의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통쾌한 소식을 접할 때면 괜히 어깨가 우쭐해지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파리올림픽 개회식 날 한국 선수단 입장에 북한으로 소개하는 걸 듣는 순간 분노가 차올랐어요. 파리 도심을 흐르는 생강 일대에 설치된 무대에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7천여 명의 선수단은 배를 타고 에펠탑 인근 광장까지 이동하며 퍼레이드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리스 선수단의 첫 등장과 함께 알파벳 순서로 입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입장에 북한의 영문 국가명을 말하며 소개를 하는 순간 어떻게 이렇게 큰 세계적인 행사인 올림픽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정말 이게 실수 맞나? 프랑스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입장하던 우리 선수단의 황당해하던 표정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사과를 하긴 했지만 여러모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국심에 불타올랐는데요. 3년 연속 금메달을 딴 종목이라는 것도 뜻깊었지만 참가한 한국 선수들의 외모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와 같이 경기를 시청한 프랑스 친구들은 잘생긴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관심이 가는지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대답해 주느라 힘들 지경이었답니다. 한국 남자는 원래 저렇게 잘생겼어? 비현실적인 외모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같이 생겼다. 이런 반응들이었거든요.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오상욱 선수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 친구들과 저는 일제히 깍 소리를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좋아했었죠. 오상욱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잘생긴 외모에 출중한 실력 그리고 훌륭한 인성까지 삼박자를 갖춘 완벽한 선수라고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게다가 구본길 선수의 경기 중 무릎은 살짝 굽히며 공손한 태도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장면은 유럽 선수들에게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멋진 매너의 정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구본길 선수의 잘생긴 얼굴은 더욱 빛이 났답니다. 심판을 자극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똑똑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같은 경기를 하던 프랑스 선수들은 구본길 선수의 공손함과는 거리가 먼 큰 소리로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한국 선수는 다르다는 자긍심까지 생겼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른 나라 선수들은 굉장히 격렬히 어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펜싱이라는 종목에서 한국이 강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는데요. 펜싱은 프랑스가 종주국이고 원래 유럽 선수들의 전유물이었던 걸 생각한다면 한국의 이런 성적은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도 양궁 다음으로 메달을 가장 많이 획득한 종목이었다는 걸 아실 텐데요. 아무리 선수들에게 적용된 체계적인 훈련과 투자가 뒷받침되기도 했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프랑스 친구들은 어떻게 한국은 못하는 종목이 없냐면서 저에게 질투 섞인 부러움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양궁은 원래 활을 쏘는 민족인 한국이 세계 최강이었고 사격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며 메달을 따고 이제는 펜싱까지. 펜싱은 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성과의 밑거름이 되었고 국가대표 선수촌에 올림픽 리허설을 할 수 있는 경기용 피스트를 설치하여 선수들이 실제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 듯한 완벽한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가 있도록 하였더라고요. 이런 협회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 좋은 성적을 내준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프랑스에서 한국 선수들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개인 SNS에 연일 한국 선수들의 경기 매너와 관련 내용을 올리면 조회수가 빵빵 터지고 있거든요. 공기권총 여자 개인전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김혜지 선수의 경기를 보고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큼 멋지다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죠. 지금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열리는 코리아 하우스에 가봤느냐가 우리 사이에서는 엄청 큰 뉴스랍니다. K컬처를 알리는 이곳은 연일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한식을 먹어봤는지 영상을 올리는 챌린지가 인기죠. 코리아 하우스에 들어선 순간 한국에 귀국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K-팝이 흘러나오고 한식의 냄새가 풍겨오더라고요. 학생 때 분식집에서 줄기차게 먹던 떡볶이와 만두, 그리고 핫도그와 김밥까지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했답니다. 저 역시 당연히 친구들과 떡볶이와 만두를 주문해서 먹었고 한국 대표 맥주까지 시원하게 드링크하고 왔어요. 더운 날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얼마나 맛있는지 다 아시죠? 맥주 부스는 한국의 포장마차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어서 더욱 정겨웠답니다. 저와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친구 소피아는 한식을 전혀 먹어본 적 없는 친구인데 이번에 저와 코리아 하우스에 가서 떡볶이와 만두를 맛보고는 다른 메뉴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며칠 후 초계탕과 순댓꼬치를 먹으러 코리아 하우스에 또 왔지 뭐예요. 그곳에서 식사하는 선수들도 보였는데 선수촌 식단이 부실해서 이쪽으로 온 것 같았죠. 형편없는 선수촌 식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 선수단 도시락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한국 선수들은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준비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파리 외곽의 대한민국 선수단 사전 캠프인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진천 선수촌의 영양사와 조리장 등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우리 선수들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까지 차로 1시간이 넘는 거리지만 하루 2번씩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고 해요. 쌀이나 양념류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서 만들고 고기는 몇 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쌀은 우리나라 쌀이 좋은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먹는 쌀밥은 정말 맛이 없거든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선수들에게 배달하여 맛있는 한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외국에서 경기해야 하는 선수들에게는 식사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선수들을 위한 시스템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선수단 식단을 저도 뉴스를 통해 보았는데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고기와 여러 반찬들이 외국인들 눈에는 엄청나 보였나 봐요.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에 군침을 흘리며 부러워하는 선수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준비해 고기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선수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영국에서도 이런 식단을 문제 삼았죠. 영국 선수 중 한 명은 고기 한 조각 먹기도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하면서 영양적으로 불균형하고 음식의 품질도 좋지 않다는 말도 했습니다. 식단은 정말 중요한 게 선수의 경기 성적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식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지낼 때는 매일 먹는 한식이 좋은지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곳 음식으로 매일 먹다 보니 살이 찌고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프랑스가 미식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어서 음식이 다 엄청 맛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프랑스 요리는 예술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 프랑스의 집권층들은 요리를 정치력의 일부분으로 외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점심시간이 2시간 정도가 될 정도로 식사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였죠.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소스의 종류가 많고 향신료 사용도 많이 하고 포도주가 음식의 대부분에 사용되는 등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예뻐 보이지만 맛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특히 아침 식사로 빵에 잼이나 초코크림을 바른 토스트를 주로 먹는데 입안에 단맛이 너무 많이 나서 당장이라도 김치를 한쪽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죠. 한동안 프랑스식으로 식사를 하다가 도저히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와 김으로 식사를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절대로 안 먹었을 텐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맛있는지 참 신기한 일이죠. 프랑스식으로 먹다가 생긴 피부 트러블도 엄마가 보내주신 한식 메뉴로 다시 먹고 나서 가라앉기 시작했고 소화불량도 사라진 걸 보면 한식이 몸에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프랑스에도 한식당이 많이 생겨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요즘 자주 가는 한국인 주방장이 요리해주는 한식당이 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식사 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랍니다.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요즘은 동양인을 보면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냐고 물어보는 것보다 먼저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정말 기분이 좋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지내기 때문에 파리에 가서 올림픽 경기도 보면서 즐기고 싶었지만 돈이 별로 없는 저로서는 파리로 나가는 것조차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랍니다. 왜냐면 지금 파리의 물가는 하늘을 치솟고 있거든요.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까지 감당하려면 일주일 만에 한 달 생활비를 다 날리게 될 정도죠. 그리고 솔직히 파리는 유명한 관광지지만 파리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진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도시예요. 처음 파리를 방문했을 때 코를 찌르던 소변 냄새와 더러운 거리는 잊을 수 없는 파리의 첫 인상이었죠. 특히 화장실이 별로 없어서 불편했고 더러운 화장실을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어딜 가나 화장실이 있고 무료로 사용 가능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대부분 깨끗하게 유지되는데 반해 프랑스에서 그 정도로 깨끗한 화장실은 고급 호텔 정도 방문해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도 엄청 조심해야 하는데 프랑스의 소매치기는 정말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줄 만큼 유명하거든요. 저도 한번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는 가방을 절대로 뒤로 매지 않고 두리번거리는 습관이 생겼어요. 맘 편하게 길을 다녔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어쨌든 제가 직접 프랑스에 와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니 얼마나 한국이 좋은 나라였는지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래도 파리올림픽 경기를 시청하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답니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볼 때면 한국에서 응원을 할 때보다 더 감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 친구들과 남자 단체 양궁 경기를 보면서 약간의 긴장이 흐르는 시청을 하게 됐는데요. 금메달을 놓고 프랑스와 한국이 겨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에는 당연히 일방적으로 프랑스 관객이 많았는데 프랑스 선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겠죠. 저는 집에서 두 손을 모으고 열심히 한국 선수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흐트러짐 없는 경기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감탄하고 말았답니다. 프랑스 선수들의 화살이 관역에 꽂힐 때마다 홈팬들의 엄청난 함성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10점을 쏘는 한국 선수들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멋졌습니다. 한국 선수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모습은 다른 나라 선수들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한국 선수들의 완벽한 경기 모습에 같이 시청하던 저의 프랑스 친구들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양궁을 어쩜 그렇게 잘하냐는 친구들의 질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정보들을 말해주었는데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한국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되는 게 더 힘든 일이라고 했죠.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한국의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4,000발 이상의 활을 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연습 때부터 극한 상황을 조성해가면서 힘든 조건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힘을 기르는 훈련을 한다고 설명해줬죠. 프랑스 친구들이 양궁에 관심을 가진 건 프랑스가 양궁 사상 최초로 단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인데 한국 감독의 영입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였죠. 한국 대표팀에게 1대5로 지긴 했지만 은메달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내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불러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치로 선수는 오선택 감독으로 인해서 프랑스 대표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됐고 완전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매체에서는 한국은 양궁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올림픽에서 양궁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로 한국이 절반 이상 우승을 차지할 만큼 대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여자 양궁은 올림픽에서 대부분의 금메달을 휩쓰는 등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죠.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상을 지켜보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프랑스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면 너무 행복한데 요즘은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한답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진 K-팝과 K-드라마를 비롯해 잘생긴 한국 선수들의 이야기까지 매일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해외에서도 한국이 욕먹지 않도록 항상 행동을 조심하게 되네요. 빨리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한국이 그립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프랑스 유학생 지민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지민 씨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절실히 느낀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유학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도 무사히 경기 잘 치르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